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방송통신심의의 편파 왜곡, 심해도 너무 심하다, 방심위의 중립성 제고가 필요하고 공영방송인 KBS의 편파 방송도 심하다 등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위원들이 다수인 방송통신심의위가 김어준 씨 등 친야 인사들의 왜곡, 편파, 허위 방송에 대해서 봐주기 심사로 일관한 혐의로 고발된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방심위가 노골적인 야권 봐주기 심의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고 방송심의 본연의 직무마저 포기했다라며 민주당이 추천한 방심위원과 방심위 사무처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늦었지만 바람직한 조치로 생각이 됩니다. 방송통신심의에는 방송의 내용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과 정보통신의 내용에 대해서 심의할 수 있는 근거인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정 권한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제재 조치의 처분 자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하지만은 이를 정하는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합니다. 방통위와는 비슷한 이름뿐만 아니라 특정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련이 있지만은 일단 산하 기관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독립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사설에 따른다면은 서울시 돈으로 운영되는 서울교통방송인 TBS의 김어준 뉴스공장은 문정부 때 끊임없는 편파 방송으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김 씨는 천안함 사건을 왜곡하고 세월호 침몰설을 주장했습니다. 조국 사태 때는 검찰의 정경심 씨 공소장은 허위 공문서라고 했고 서울시장 선거 때는 근거도 없이 페라가모 생태탕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는 윤지호 씨를 출연시켜 후원금 사기극을 벌이도록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돼 불태워진 것을 화장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은 방심위는 경고주의, 과징금 등 법정 제재를 거의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주 잘못된 것이죠. 다른 방송이었으면 당장 법정 제재를 받을 사안들이었습니다.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은 행정지도만 작년 한 해 동안 17차례나 내렸습니다. 김어준 씨가 임대차 3법에 반대하는 서민들에 대해서 집도 없으면서라고 비하했지만은 방심위는 문제없다라고 했습니다. 올해도 김어준 씨에 대해 문제없다는 심의 결과가 5차례 나왔습니다. 김어준 씨 같은 자를 아직까지 퇴출시키지 못한 서울시의 행태도 한심할 따름입니다. 아예 방송 자체를 폐지하기를 바랍니다.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도 편파 방송을 많이 한다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MBC가 2020년 보도한 최경환 전 부총리의 신라젠 65억 원 투자 보도가 재판에서 오보로 결론 났지만은 방심위는 아직도 심의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인 KBS 시사보도 프로그램에 좌파 단체 패널이 80에 넘게 나간 반면에 보수단체는 단 한 차례도 출연하지 못했지만은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천안함 잠수함 충동설을 편 방송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라며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현재 방심위 위원장과 위원 9명 중 6명이 문 정권과 민주당이 임명한 인사들입니다. 2021년 1월 문재인 정부에서 정연주 씨를 차기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내정했다는 설이 나오자 KBS 구 노동조합에서 정연주의 노골적 정치 편향성을 비판하면서 크게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정연주의 방심위원장 임명을 그대로 강행했었습니다.
임명 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인물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KBS 사장을 지낸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임기 내내 정권을 편들고 사실을 왜곡하는 방송으로 논란을 빚었습니다. 그는 종편 재승인을 취소하도록 증거를 축적해야 하고 상시적 감시체계가 필요하다라고도 했습니다. 취임 후에도 종편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러니 방심위 심의의 공정성을 믿을 수 있겠는가 묻고 싶습니다. 방심위가 그동안 자기 편은 노골적으로 봐주고 상대편에는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며 편파 심의를 했는지 제대로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래야 방송의 공정성을 바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감사원의 체계적인 감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